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2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종시 특공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 우리가 호주머니 털어서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특혜 제도 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또 그를 감시해야 되는 정부 내의 여러 조직들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 아니야? 뭐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부 관리 능력 거버먼트가 정부 아닙니까? 그 거버닝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라고 하는 유령청사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관평원은요 원래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뭐 대전에서 우선 세종시로 신청사를 지어서 옮긴다?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서 17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세종시에다가 신청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때는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닙니다. 관평원은. 그런데도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가 결국 특공 그러니까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기 위해서 신청사 이전 일종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데 뭐 전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세종시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 이렇게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르리라 예상을 했다면 그게 엄청난 특혜고 뭐 그로 인해서 뭐 1인당 뭐 몇 억씩 그 이익을 봤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였었지만 그 관평원 이전 신청사 문제가 제기될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가 급격하게 오른 게 재작년 정도거든요.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일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171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신청사를 지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옮기려던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평원 청사를 지어놓고 그건 유령청사가 됐습니다. 결국 뭐 171억 원을 다 날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뭐 그거 딴 데다 팔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불필요한 171억 원이 거기에 쓰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평원 직원들 한 50명 가까이가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은 겁니다. 이것 또한 특혜다. 특공제도가 뭐 물론 특공제도가 곧 특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된 과정에 곳곳에서 제동을 걸 만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 작동을 안 했다. 이거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봐줬고 그 봐준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감찰을 하거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 소홀히 했다. 그거는 결국 정부 전체의 관리 능력의 총량 이게 부족했던 것 아니냐 역대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어제 보면 또 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한전이 세종시에 지방 통합사옥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사옥이라는 게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그 다음에 중부건설본부 그 다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 이 세 곳의 통합사옥을 세종시에 짓기로 하고 결국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직원들이 특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또한 자 이게 뭐 특혜 아니냐. 왜냐면 세종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데 거기에 무슨 또 특공이 있느냐.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결국 그냥 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주고 왜냐면 특공을 그러니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또 행복청에서 아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것도 또 적당히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3월 달에 있었던 LH, 그러니까 토지공사죠. LH의 투기 사태.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자기네들끼리의 봐주기. 이게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직원들끼리 자, 이번에 어디에 뭐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그 정보를 자기네들끼리 혹시 공유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가서 거기 가서 땅을 사두고 그 맹지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지는 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술을 보면 그 맹지를 와서 한 2배씩, 시가에 한 2배씩 주고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개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와서 그 맹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게 결국 투기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광명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맹지를 사겠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 그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그 투기를 벌인 것 아니냐. 정보도 공유하고 투기도 하고 나중에 또 감찰하면 대략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근데 자, 그게 3월 초에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공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 벌써 2달, 이제 석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뭐 한두 명 구속되고 뭐 이런 거 빼놓고서는 종합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관리 능력 부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처음부터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한 개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분당, 일산, 신도시 투기. 이때도요, 대대적으로 이 단속을 해서 결국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신도시 같은 걸 기획하는 단계에서는요, 그 보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에서도 뭐 보안이 새 나갔다 뭐 이런 그 흔적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여러 구속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번 과천 그 신도시 문제도 한번 사전에 흘러나가서 과천 그 취소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LH 투기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LH를 뭐 해체 수준의 뭐 개혁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LH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2개 합쳐서 지금 LH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 2개를 합쳐놓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다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쳤죠. 그게 아마 합친 거는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때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쪼개면은 그때 검토했던 거 다시 들여다보면요, 장단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결단의 문제고 관리 능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놓든 쪼개놓든 간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감찰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이런 것만 철저하게 갖추고 있으면요, 사실 뭐 그거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아니 뭐 정보를 그 어디 신도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정보를 누군가가 최초에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과연 직원들한테 공유되는 과정에 있느냐, 그런 걸 차단하고 공유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고, 엄밀하게 솜방망이가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없죠. 과거 정부에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 정보 공유 사태가 현재까지는 뭐 별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 이런 세종시 특공 문제, 그 다음에 LH 투기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조차 속도감 있게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총체적인 관리 능력의 부실, 뭐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부동산 정보 관리의 실패, 그 다음에 이런 기타 공공기관 관리 능력의 부재, 이건 뭐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뭐 중앙일보 기사인가를 봤더니 지난 20년간 그 각 정부가 늘려온 공무원 숫자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늘린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는 건 좋은데, 근데 이렇게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려놔서 그 공무원 숫자 늘려놓으면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공무원 봉급 주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 개혁 그거 박근혜 정부 때 찔끔 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다시 원위치되다시피 해서요, 공무원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복지 문제 뭐 이런 것 신경을 씁니다. 뭐 그걸 굳이 나쁘다고 할 것까지야 없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그 정부의 신뢰 문제,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관리 능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곳곳에서 4년차 되고 나니까 이 관리 능력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에는 드러나서 박근혜 정부 탓, 이명박 정부 탓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4년,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고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심판을 받고 나서도 지금 4.7 보궐선거 이전으로 대략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그런 어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면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내년 대선이 될 것이다. 대선은 지난 5년간의 총체적인 심판이 될 것인데, 글쎄요, 뭐 문재인 정부도 신경 쓰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 그래도 우리는 뭐 재난지원금 좀 풀고 이런저런 전략, 그 다음에 뭐 네거티브,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의 그 선거 역량 뭐 이런 걸 얕잡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국민의힘이 그걸 얕잡아 보일만 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 이 정부에 대한 심판, 그걸 과연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가 있을까? 물론 선거라는 건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뭐 민주당이 낫다 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객관적인 단일 잣대로만 놓고 볼 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부실한 관리 능력, 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걸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